안녕하세요. 국내 1위 AI 계약 플랫폼 오드사인입니다. 먼저 지난주 진행된 웨비나 당시에 예기치 못한 시작 지연과 음향 송출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께서 설문을 통해 소중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운영상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유장준 대표님과 또 조영수 매니저님이 전해주신 실제 세일즈 현장의 경험담과 인아웃바운드 설계 노하우가 비즈니스에 큰 영감이 되었다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저희 팀 모두가 좀 큰 힘을 얻었는데요.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좋은 웨비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제노카 세션에서는 음향 이슈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던 파트 3, 숫자 기반 세일즈 실전 노하우와 여러분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던 Q&A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감의 영업을 숫자 영업으로 바꿀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유장준 대표님과 조현수 매니저님 의견을 한번 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세일즈 코칭을 해오면서 사실은 변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변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면은 컨설팅 다 해드린 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좀 좋은 사람 좀 소개해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의 그 맥락을 지켜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을 할 때 좀 슈퍼스타, 영업을 잘하는 사람. 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셋은 누구나 영업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슨 내가 막 말을 잘하고 막 이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뭐 사람을 구워 삶다고 구워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사람이라는 게 뭐 내가 개인기를 펼치는 것보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터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나 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감의 영업보다는 숫자의 영업이다라는 겁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현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관점의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데이터 입력이 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큰 또 병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CRM 같은 것들 도입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담당자가 이제 미팅 마치고 기록 하나 남기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 단계를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 하는데 또 그 안에 막 플레이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다 처리하면서 올려주는데 3분. 이게 하루에 10번이 있으면은 1시간이 그냥 이제 또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는 좀 안 하게 됐던 경우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현실을 반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분들이시라면은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이런 구조를 희망하실 텐데,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좀 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는 담당자가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뭔가 쌓이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야지 뭐 아까 그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넛즈라든지 음. 영업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숫자 기반으로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확실히 언젠가는 세일즈에서는 감의 영업은 정말 그만하고 숫자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2B 영업에서 클로징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클로징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구슬이 서말, 그죠?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그 고객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이제 안 사면 땡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큰 클로징은 발주를 받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작은 클로징들이 있습니다. 작은 클로징. 그건 뭐냐면은 발주는 아니지만은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몇 단계까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B2B 비즈니스는 보통 뭐 석 달, 뭐 넉 달, 뭐 심지어는 1년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를 클로징 한다는 것보다는 오늘 만약에 내가 고객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클로징이 안 된다 싶으면은 작은 클로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작은 합의라고 하는데, 작은 합의.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미팅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안 됐구나. 그냥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잘 안 됐더라도 이제 고객과는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발주는 안 되지만은 그럼 뭐 다음에 데모션을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음, 클로징이 꼭 안 되더라도 고객과 컨택할 때마다 한 단계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클로징이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도 그렇게 좀 당장에는 되지 않았더라도, 한번 그냥 나중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했던 게 결국에 계약 체결로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도 대표님 뭔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강연할 때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 네. 문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관심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B2B도 마찬가지인 게 B2B에서도 우리한테는 예산이라는 게 있고 또 비즈니스가 또 잘 될 때는 좀 돈이 좀 있고 안 될 때는 또 돈이 없고 예산이 어떤 게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이제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먼저 등을 돌리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음, 의미인 것 같아요. 음, 강력한 한마디가 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음, 꾸준히 음. 계속 고객들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그렇죠. 좋은 방법인 것 그렇죠. 같네요. 예, 예. 혹시 그러면은 조영수 매니저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뭐 모든 대표님께서 유 대표님처럼 이렇게 좀 말미를 주시고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담당자들 실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될까 싶었을 때 제가 좀 효과가 있었던 거는 그 유장준 대표님의 책 제목처럼 숫자로 말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의 임팩트. 그러니까 이 계약이 체결되면 물론 뭐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수주 실적이라는 성과를 가지게 되지만 그 반대로 이제 그 고객사에서도 가져가시는 어떤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 단위로 쪼개서 알고 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똑같은 제안이라도 연간에 이제 5천만 원이 절감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랑 오늘 사인하시면은 내일부터는 하루 14만 원씩 절감이 되기 시작하고 음, 이게 한 주가 미뤄지면 100만 원이 그냥 새는 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임팩트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 언젠간 좋아진다는 말을 이제 그 듣게 되면은 딱 당장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부터 하루씩 좀 뭐 손해보고 있다라는 어떤 요런 감각이 생기면 결제 라인이 조금 더 빨라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좀 클로징을 앞당기고 싶다면 좀 숫자로 말하기. 그래서 연간 임팩트를 뭐 하루 단위 임팩트로 쪼개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좀 강력한 CTA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 음, 그러네요. 되게 체감할 수 있는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랑 이제 정성적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 두 가지가 병행되면은 되게 좋은 음, 세일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영업을 위해 리더가 매주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 음. 네. 유장준 대표님께서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네, 네. 선제적 영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맥락적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알고 영업하는 거예요. 고객의 맥락을 알면
내가 적재적소에 내가 꽂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 영업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딱 들을 때는 좀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신규 고객 발굴에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기존 고객을 좀 챙기는 거. 그러니까 지표를 이제 만약에 영업 대표라든가 이제 영업 매니저라든가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 이제 KPI를 뭐 내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내려준다는 말보다는 이제 지표가 있을 때 그 지표를 이제 기존 고객을 만나는 거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음. 우리 영업 담당자분들은 이제 그 KPI대로 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고객을 만나가지고 기존 고객들이 지금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리뉴얼은 언제 하는지, 업그레이드 언제 하는지, 플러스 그 고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다른 고객들 얘기를 많이 또 해주세요. 뭐 이를테면 삼성 이제 갔으면 LG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고객을 또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기존 고객을 만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주변에 다른 주변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말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윤수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사실 여기서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모두 사인에서 이제 보고 있는 지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 사인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파이프라인의 나이. 그래서 각 딜이 이 현재 단계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보통은 이거를 단계별 전환율, 이 사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보시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보다 이 딜이 검토 단계에 좀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단계에 좀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딜이 있다 그러면 그 딜이 뭔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리더분들이 직접 좀 푸시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영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신다든지 이제 이런 액션들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갱신 대상이 되는 이제 기존 그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신규들만 저희도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뭐, 예를 들면 90일 안에 만료되는 계약들, 이 전체에서 좀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그 중에서도 뭐 갱신 의사가 확인된 게 뭐 몇 건인지 이제 요런 지표들이 사실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많이 그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주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 갱신이라든지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업셀이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의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요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결국에 핵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매주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매주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세일즈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음, 감사합니다. 두 분 의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CRM 시스템이 없어도 당장 내일부터 숫자로 말하는 영업팀이 되는 비결이 있을까? 네, 요거에 음. 대해서는 네, 이거는 사실은 방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CRM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던 10년 전보다 아시겠지만 CRM도 많아졌어요. 국산 CRM도 많아졌고, 우리 저기 유명한 또 세일즈포스도 있고.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아까 어땠습니까? 데이터 엔트리. 와, 입력하는데 막 하루 종일 이게 과연 나의 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뭐 엑셀도 굉장한 데이터베이스고 파이프라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전 주간 미팅을 하잖아요. 세일즈 매니저님께서 막 세일즈 담당자 뭐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프로젝션 띄워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쫙 있는 거죠. 리포트가 쫙 있습니다. A 업체, B 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는 막 60일간 막 펜딩이 되고 있어. 어떤 업체는 빨리 됐어. 어떤 업체는 왜 안 되지? 물론 저마다 다 스토리가 있겠지만은 이제 미팅을 그냥 미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팅을 하면 할수록 이제 고수가 되잖아요. 그럼 한 이제 좀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 엑셀표만 봐도 그게 아시겠지만 경험상으로 보여요. 왜 안 되지? 뭐, 그 왜 안 되지? 그 뭐 안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매번 매주마다 세일즈 미팅할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유를 음, 모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미팅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이프라인 리포트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입니다.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미팅할 때 얘는 왜 안 됐을까? 얘는 왜 보통은 우리가 평균 60일인데 얘는 90일까지 왜 클로즈가 안 되지? 음, 이상하다. 지금까지 데모시연도 잘하고 또 구매팀 뭐 그 한때도 미리 내가 얘기해 놨어요. 견적서도 보내줬어. 근데 왜 발주가 안 나냐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결제 조건이라든가 뭐 아니면 경쟁사와의 무슨 관계라든가 하여튼 뭐라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거를 딜이 클로즈가 안 되더라도 이제 고객과 미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면 다음번에 할 땐 더 잘하겠죠. 이제 이게 인사이트겠죠. 네. 음. 결국에는 고객한테 답이 있는. 음.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조영수 매니저님께서는? 네, 우선 저도 말씀하신 내용들 너무 이제 지금 제가 그 체감하고 있는 일들이라서 너무 깊이 공감이 돼서 좀 격하게 끄덕거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숫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떤 그 영업팀의 비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데이터들은 이미 어디에든 다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메일에 있을 수도 있고, 계약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메신저 기록, 고객과의 카카오톡 내용, 어딘가에는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창한 CRM을 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 흩어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걸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고 이게 좀 선결이 된다면 어떤 그 세일즈의 의사결정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사인은 항상 계약서를 다루는 회사니까 이제 이 계약서의 그 데이터 자산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두 사인 캐비닛이 하는 일도 정확히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뭐 흩어져 있던 계약서들을 한 곳에 모으고 AI가 이제 핵심 정보를 뽑아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 이 요즘은 AI가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맥락만 충분히 전달을 해주면 그 안에서 뽑아야 될 데이터들은 정말 이제 잘 뽑아주는 이런 환경이 또 됐어요. 그래서 숫자로 그 말하는 영업의 출발점은 질문하면 즉시 답이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시스템보다 이 환경이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그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어. 웨비나를 신청한 음. B2B 세일즈 리더들이 내일 네.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 음. 뭐 다들 잘하시니까 웨비나까지 오셨을 텐데 이제 우리 웨비나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세일즈 성과가 좀 안 좋다. 이러면 너무 좀 동어 반복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이제 세일즈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그럼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만났냐? 그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 한 두 명 이런 분도 많아요. 고객을 안 만나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고객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발주를 안 주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비스가 뭐 좋다고 꼭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음, 가지로 뭐 다 맞아야 돼요. 핏도 맞아야 되고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심지어 결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리뉴얼 할 때 여러 가지 또 뭐 전화를 안 받아 뭐 왜 이렇게 안 받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 고객분을 만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결국에 답은 고객한테 있다. 그런 게 있네요. 조영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리더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세일즈 하시는 이제 실무 그 담당자분들도 웨비나에 또 많이 들어와 주셨으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그 방금 끝난 미팅의 다음 액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캘린더에 박아라.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또 습관 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미팅이 여러 그 건수가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미팅 이후에 해야 될 후속 액션들이 있는데 그 이게 캘린더에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음, 앞으로 이제 어떤 이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이게 클로징까지 이어질지가 잘 좀 안 보이고 혼탁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팅 마칠 때는 다음 주에 자료 보내드릴게요 하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무슨 요일 몇 시인지 좀 알 수가 없게 되고 서로 간에 좀 약속이 그 흐릿해지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지난 그 강연에서 계속 그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거는 영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모든 액션에 날짜와 시간을 붙이는 습관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 CRM 요즘 너무 고도화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습관 하나가 없으면은 음, 어떤 시스템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습관이 있으면 뭐 거창한 시스템이 없어도 절반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옛날에는 수첩에 다 적어서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내일이 음, 아니라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음. 액션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 말씀은 진짜, 맞아. 정말 실무자들은 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저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영업이사 할 때, 딴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이제 보면 업데이트 된 게 있거든요. 그잖아요. 파이프라인에 쫙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한 달 동안 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건드렸냐 물어보면 이제 뭐 거기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 어, 안 좋으면은 이제 분위기 안 좋은 대로, 그죠? 액션 플랜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고.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진짜 제가 그 노트를 썼거든요. 그 대학 노트에다가 아침에 출근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날 한 스물 몇 가지 이제 투두 리스트가 쫙 있어요. 뭐 삼성전자, 뭐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LG 이노텍 누구 뭐 견적서 발행 뭐 쫙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때는 뭐 CRM이 좀 그죠? 20년 전이니까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수첩에 쫙 적었는데 그럼 이제 오늘이 됐어요. 어제 거잖아요. 오늘이 됐으면 어제 못한 게 있잖아요. 어제 또 적어요. 어제 못한 거를 또 쫙 적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추가된 게 있으니까 한 26가지가 돼요. 그럼 이제 내일 또 되면 이제 한 30가지. 이제 클리어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딱 이제 AI도 나왔고 음, CRM도 있으니까 또 알람 기능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좋아졌는데 그럼 이제 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액션이겠죠. 그죠? 네. 어, 그러네요. 그런 이제 AI 툴을 도입해서 그런 CRM 같은 것도 자동화를 시켜버리면은 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 리소스를 단축시켜가면서 영업을 또 더 잘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주제는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 이제 좀 다음 Q&A 파트로 좀 넘어가 음,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B2B 영업팀이 계약서 서명을 딜 클로즈의 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은 계약 프로세스 자체를 영업 경쟁력으로 만든 사례를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음. 접근하셨나요? 라고 하셨나요? 네, 저 먼저죠.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상대하는 카운터파트 고객이 있으시면은 때로는 이제 그분이 게이트웨이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이 키맨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속아내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 클로즈라는 게 이제 뭐 이를테면 담당자가 산다. 그러면 이제 클로즈다. 근데 이제 발주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주는 또 이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구매팀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쭉 가다가 다른 부서에서 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딜을 다 진행시켰는데 뭐 디스카운트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못한 적도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 웬만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별로 키맨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나중에 태클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런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서 좀, 좀 이렇게 다지기 작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오, 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쌓이면 엄청난 데이터가 됩니다. 조건, 가격, 갱신 주기, 이탈 패턴까지 이것을 영업 전략에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얼마나 음. 크다고 보시나요? 이 해주셨네요. 부분은 제가 이제 세미나 하기 전에 아마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밥 먹을 때 얘기했나요? 그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물론 뭐 소프트웨어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보통 넷뉴라고 하죠. 신규 이제 라이센스를 파는 그런 볼륨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그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대 5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50대 50. 그 정도로 리뉴얼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그 회사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또 요즘에 또 사스로 넘어와 가지고 더 심해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갱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 관리잖아요. 그죠? 기존 고객 관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 매출의 50%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CRM에서도 그런 기능이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관리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다 파이프라인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세일즈란 어떤 직업이냐? 과연 이게 세일즈가 아웃고잉하게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 업무도 있지만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PC 앞에서 진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계속 쳐다보는 게 거의 50%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고, 뭐, 저는 사실 캐비넷 제품, 뭐, 제가 뭐,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캐비넷에 이런 어떤 기능이 미리미리 지금 알람도 주고, 그 갱신 주기라든가 이탈 패턴 같은 거 다 이제 해주는 거 아닙니까? AI로.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팀장님이 시키면, 야, 팀장님이, 야, 3년 전에 구매했는데 아직까지 리뉴얼 안 한 애들 뽑아와봐 이러면 막 우리가 막 그걸 막 들어가가지고 뽑아왔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누락도 되고, 아까 우리 조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데이터 그 뭡니까? 그 가비지가 많아가지고 스크리닝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은 뭐 가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격 데이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저도 써보고 싶네요. 네. 콜드 컨택 과정의 노하우가 특히 궁금합니다. 첫 연락이 음. 트이면 이후 서비스 경험을 통해 설득이 가능한데 첫 단계가 가장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야, 이것도 저죠? 예, 네. 예. 왜냐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이 질문이 진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 질문이. 이 질문 제가 막 세일즈 시스템 얘기하고, 막 데이터,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얘기하고, 막 CRM 막 얘기하잖아요.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질문이 이상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안 해보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거예요. 첫 단계. 근데 이제 이게 용기의 영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험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실 한 번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저도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엊그제 사실은 제가 올린 쇼츠 영상이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뭐냐면은 뭐 이제 약간 뭐 감수성 얘기가 뭐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여자분한테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분을 제가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죠. 연락을 하거나 말거나, 그죠? 하거나 말거나. 그럼 안 하면은 못 만나는 거고.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먼저 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연락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연락을 받아주기는 할 것인지. 받아주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막 매몰차게 나를 차지는 않을 건가. 너무 떨리고 또 소위 말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거절당할까 봐 그저 두렵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녀를 만나려면 뭐 전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고객한테 이제 첫 연락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나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화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순서 뭐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뭐 이틀 있다 전화 보내고 그게 무슨 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먼저 이제 마음가짐, 용기, 내가 이 전화를 왜 해야 되느냐. 음. 뭐 알아서 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알아서 잘 안 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건다. 이제 그게 아웃바운드 세일즈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떤 뭐 솔리시트라고 할까요? 절박감, 어떤 좀 간절함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요즘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음, 일단은 무작정, 일단은 연락을 계속 해보는 거. 음, 또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 음, 뭔가 처음부터 그 어떤 고객한테 보내야 되지? 그 타겟팅에 관련된 게 음, 너무 어렵다 싶은 음.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언해주면 더 좋을까요? 아, 막 시도조차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일단 A 만약에 이제 고객군이 막 있잖아요. 뭐 몇백 명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저는 이제 A 그룹하고 B 그룹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A 그룹은 뭐냐면은 너무 소중한 그 고객들 있잖아요. 막 뭐 대기업이라든가 막 정말 내가 막 매출 욕심이 있는 고객들. 이분들은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B 고객은 뭐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고객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고객 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비 먼저. 그죠? 작은 음, 회사들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시험 삼아서. 그럼 이제 어, 뭐 소개받아서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좀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렇게, 거절도 한번 당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다음 달,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루틴이 중요하다. 답이 어. 되나요? 이런 게 좀 요즘 방식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정말 답을 모를 때 음, 작은 기업부터 가서 음, 말 나눠보고 그분들이 음, 불편해하는 점과 또 거기서 얻은 음,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점점 큰 음. 기업을 네, 영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네. 아니 정답합니다. 제가 그 이메일 보낼 때도 그런 경험이 옛날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데 먼저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중요한 곡에 먼저 막 그때 이메일을 쫙 뿌린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막 그 이메일에 막 링크가 막 깨져가지고 아씨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테스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죠? 네. 네, 테스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음, 잠재 고객 발굴 방안이 궁금합니다. 음. 음, 이거는 우리 조 매니저님이 또 현업이시니까 네. 지금 또 막 그 노하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까지 말씀드릴 정도의 그런 이제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속적인, 사실 그 대표님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모르겠으면은 답이 진짜 고객한테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객하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뭐 특히나 이제 그 발굴에 성공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객사가 된 곳들은 조금 더 고객 성공 측면에서 더 음,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다른 쪽으로 가지가 좀 뻗어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깊이 가다가 좀 뿌리가 뻗치듯이 좀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그 맞아, 맞아. 잠재 고객 발굴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게 정말 뭐 그 감도가 높다고 하면은 직접 소개를 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다가 뭐 영업 담당자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음, 어쨌든 음, 정보를 나누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잠재 고객 발굴이 좀 그 잘 됐던 요런 좀 그 어, 저의 경험들은 있네요. 네. 어. 크림은 아니,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그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방금 이제 우리 매니저님도 아니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어? 고객을 찾아가서 만나라. 자꾸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뭐 아니 뭐 나는 성격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MBTI 요즘에 그 얘기했을 때 저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거든요. 그 이제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막 사교성 막 발휘하고 막 저는 이제 오늘 만난 사람도
뭐 옛날 만난 친구처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뭐 대표님이야 원래 그렇게 생기시지 않았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럼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아이 내성적인 사람. 그럼 나는 고객을 못 만나는 거냐?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는 저처럼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신에 또 일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성 없다. 너 말은 좀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그죠? 그런 반면에 또 왠지 좀 진실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내가 MBTI가 I라고 해서 뭐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회사 생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뭐 영업이라는 거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영업은 어디 가서 맨날 뭐 말 걸고 막 그게 아니라 내성적이면 그만큼 진실되게 우리 친구 만나듯이 뭐 정말 진정성 가지고 좀 속도는 느리지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가서라는 얘기죠. 아이라고 영업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고객 좀 만나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친구를 어떻게 만나? 그게 회사는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그게 뭐 전혀 그렇지 않. 자신의 과소평가하지 말고 해오던 대로 스타일 맞게 그냥 가라는 거죠. 가서 이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죠? 말이 좀 길었네요, 제가. 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잠재 고객 발굴하는데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이메일이 발송이 될 텐데 음, 그게 발송에 정말 회신율이 낮으면은 그 담당자분들도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 고객분들이 원하는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것, 그러니까 내용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잠재 고객을 더 음, 발굴하고 더 딜을 클로징, 뭐 딜을 좀 성사시키는 그런 요인 음.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메일도 이제 저는 이메일 쓸 때나 뭐 영업할 때는 AI를 쓰는 거를 적극 권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약간 좀 다듬어줘야 되죠. 사람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메일 방금 이제 데이터라든가 무슨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I 타입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스팸성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견뎌요. 내가 스팸 메일을 보내야 되나? 그럼 스팸 메일 보내지 마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한 땀 한 땀 정성껏 보내는 거예요. 정성껏. 고객님께서는 뭐 예전에 뭐 유장준 대표님 예전에 뭐 그 모두 사인이랑 세미나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메일을 쓴다면 그러면은 제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 내 세미나를 받고 심지어는 내 내용까지 받구나.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메일 받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랑 내가 정말 이 사람 팔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안 들더라도 호의를 갖고 이메일을 읽겠죠. 그러니까 스팸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낼 때도 이제 정성껏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첨언만 하자면은 마케팅을 할 때 이메일을 좀 많이 보내게 되는데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된 문구를 머릿말에 넣어주면은 음. 좀 더 답변을 해주는 확률이 좀 더 높아가지고 협업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상자께서 이제 좀 많이 임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CEO 입장에서 웨비나에서 반드시 얻어가야 할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이번에 말할게요. 영업은 루틴이다. 영업은 터치다. 네, 요거 두 마디. 네. 찐이다, 터치다. 음. 조영수 매니저님. 네, 뭐 저는 요 세미나가 앞선 강연들이 계속 이제 그 리드 타임 시간을 통제하는 거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플랫폼인데 외국인 장기 투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숙소가 부족해 호스트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데요. 호스트들이 5, 60대가 많아 온라인이나 전화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숙소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AI 음,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음,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야, 이거는 컨설팅인데. 자, 이거는요. 맛보기로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 마케팅 방법은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뭐 숙박 플랫폼인데 결국엔 호스트를 이제 영입하는 거잖아요.
뭐 마케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광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영업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예전에 정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요즘에도 에그테크란 말 쓰나요? 그 왜 에그리컬처 그 네. 농업 스타트업 그죠? 네. 그 유명한 회사였는데 하여튼 그 G모사라고 이제 거기에 그 영업사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농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농장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막 불만을 막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아, 농부들이 이 IT의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영업을 내가 할 수가 없다. 막 좀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블레임 아닌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농부는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농부가 IT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영업을 하는데 이메일을 보내도 잘 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아시잖아요. 에그테크 뭐 센서 달고 막 물 자동으로 주고 막 이런 거니까 아 됐다 우리는 그거 싫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뭐 IT고 뭐고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블레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T에 좀 거리가 멀고 이메일도 안 받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자동화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IoT 같은 거에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 막 고객을 막 욕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you can't boil the ocean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 당신은 바다를 끓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세상을 바꿀 건가요? 뭐 혁명을 하실 건가요? 네. 고객을 바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물론 뭐 정말로 천재적인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고객을 뭐 바꾼 사례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면은 이제 바닷물을 끓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럼 뭐 고객한테 어떻게 그 무지한 IT의 무지한 그 농부들한테 어떻게 다가설 건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저는 영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좀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웬만한 거가 뭐 2시간이면 다 가요.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고 웬만하면 다 서울에 몰려 있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회사들 다 경기도권에 뭐 2천만 명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업하기 좋습니까? 차 한 대 있으면 티코 하나 있으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만에 뭐 10군데도 만나. 미국이었어. 뭐 미국이면 텍사스 갔다가 뭐 로스앤젤레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사스가 발달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영업하기 참 좋은 나라다. 네,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다음으로. 음. 네, 모두 사인 캐비닛은 전자계약을 써야지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캐비닛이 사실 모든 계약서를 통합 보관하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또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모두 사인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들과 모두 사인으로 체결된 계약들을 한 번에 보관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류 스캔본도 AI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음. 그래서 꼭 모두 사인 전자계약을 써야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모두 사인 전자계약을 쓰시면 좋은 점은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저희가 이제 보통 지류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이것들을 이제 스캔하고 어디 뭐 바인더에 넣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두 사인으로 전자계약 체결된 것들은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바로 심리스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음. 그 전자계약까지 같이 쓰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음. 아, 이거는 이제 조현수 매니저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현재는 ERP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서 제공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뭐 사스라는 그 제품들의 특성들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 연동을 하시고 싶은 어떤 그 스콥 요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개발 그 로드맵 안에도 그 API 형태로 그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심층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도입 상담 그 진행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사전 Q&A가 음. 끝났고, 이제 어, 현장에서 저번에 고객
님들이 이제 주셨던 질문들을 좀 뒤에 어,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요거를 좀 이제 두 분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어,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할인을 놓친 음, 고객들이 불만을 표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벤트 놓친 분들을 위해 보상 쿠폰 2차 이벤트로 또 고객 유입을 시켜야 할까요? 음,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디스카운트 질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B2B 비즈니스는 곧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2B 비즈니스에는 정찰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고객 입장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규모가 달라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가격이 다릅니다. 대기업 갈 때 가격 다르고요. 스타트업 갈 때 가격이 달라요. 그럼 나는 그러면 뭐 품질을 달리 하느냐, 뭐 스타트업 대충,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지만 가격을 달리 받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B2C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효율적인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에 뭔가 정찰제 딱 이렇게 해놓고 어떤 할인을 해줬을 때 뭐 이런 오만 가지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여기다 A라는 고객한테 디스카운트 해주면은 B 쪽에서 막 항의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디스카운트 할 때는 그냥 해주면 안 돼요. 그냥 뭐 기분 좋으니까 해주고 뭐 요구하니까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해줄 때는 항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탠다드 그 가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 가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가격은 있지만은 고객이 예산에 따라서 할인해 줄 때는 할인해 주는 건데 그럴 때 조금 소문이 날까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연극 볼 때 영화 볼 때도 그 뭐예요? 그 할인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 뭐 생일자 할인, 그다음에 뭐 직장인 할인, 뭐 학생 할인, 학생이라고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연극하는 사람들도 우리 고객들한테 관중들한테 할인을 해줄 때도 그렇게 명분을 주고 해주지 무턱대고 해주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분이 중요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제품이다 보니 제품이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커스텀이 필요한데요. 커스텀의 범위와 가격 설정, 오퍼를 어떻게 설정할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은 상황과 니즈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음. 이 부분은 아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좀 초기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적화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최적화가 영원히 안 되죠. 계속 베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업력이 쌓이면 글쎄요, 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업력이 쌓이면 이제 각종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대략적인 그 가격 프라이스가 딱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커스텀이 아마 많이 필요한 단계 같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고객의 니즈가 뭔지 100%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커스텀이 필요하면 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해주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프라이싱이 나올 겁니다. 보통 그 외에 여러분들 사스 기업들도 보통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가격이 있고 그 뒤에 커스텀이 있잖아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결벽증적으로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과정 자체가 고민이겠죠. 이게 커스텀을 계속 맞춘다는 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개발자도 또 설득시켜야 되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조매니저님께서 한번 예. 네. 네. 사실 세일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국에 실적 위에 생기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수주 실적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패턴들도 발견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그럼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우리 회사의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닥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에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되시고 그런 뭐 매출액이나 이런 볼륨도 크신데도 불구하고 체계가 안 잡히신 곳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기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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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딘가를 좀 풀어줘야 되는 어떤 음, 해자가 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사스를 하는 기업이어서 뭐 이런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기업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주기 위한 이제 또 사스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저희 음, 모드사인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음, 보니까 요런 이제 그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 요런 것들도 좀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뭐 모두 쌓인 캐비닛도 그런 이제 계약과 음. 관련된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또 나온 솔루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계약이 극적으로 생각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하여튼 S 회사입니다. 예, 거기 거기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몇 년 하다가 이제 저 전임다가 하다가 저로 바뀌었는데 너무 갑질이 심한 거예요. 뭐 안 만나주고 만나더라도 뭐 너무 좀 매너가 없게 쳐다보지도 않고 뭐 말해봤자 발주는커녕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저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저기 부장님 영업은 제가 당분간 안 할 테니까 잠깐 저희가 뭐 담당이긴 하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갔었죠. 그 이제 밥도 먹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임자가 너무 자기를 이게 좀 뭐랄까 좀 대우도 좀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그 관리할 게 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거기다 납품이 돼 있으면은 이제 아까 우리 쭉 얘기했던 것대로 뭐 리뉴얼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영업 담당자가 신경을 써야지. 걔네들도 예산을 잡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은 뭐 요쪽 담당자가 또 이직도 하고 뭐 이쪽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고 그럼 뭐 소프트웨어를 막 가지고 와요. 막 맘대로. 그럼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영업 담당자가 그걸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풀고 나니까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발주도 막 팍팍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묵은 응어리 그런 거를 좀 이제 털어낼 만한 또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몸속에 화가 다 있어요. 아주 이거를 좀 풀어낼 시간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이제 영업 담당자가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아, 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자명, 실제 상호명이 달라 고객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모두 쌓인 캐비닛에서는 어떤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캐비닛은 일단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명이나 실제 뭐 상호명이 다르게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데이터를 정하시면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걸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이용하시는 사례 중에서도 그 입주사들의 계약서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입주사들의 사업자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시는 뭐 그 건물의 호실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이제 잡혀 있거든요. 뭐 한 호실에 계시다가 확장하시는 경우도 음. 있고, 뭐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다 뽑아 놓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어디에 기준점을 세우고 이걸 볼지만 좀 정해 주시면 캐비닛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드디어. 음. 모두 쌓인 캐비닛에서는 슬랙 연동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검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슬랙 연동은 저희가 이제 그 리마인더 기능에 한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알림을 받으시는 것들, 그러니까 뭐 특정 기간에 도래한 어떤 계약들에 대한 알림을 받으시는 것들이 슬랙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색 같은 경우가 뭐 슬랙에서 그 되는 걸 희망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조금 기대하셨던 거랑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모두 사인 캐빈 안에 있는 검색 기능들이 이제 맥락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캐비닛서스 안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뭐 특정 키워드만 찾아서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네, 이것으로 준비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서 앞으로는 내용만큼 운영해서 신뢰받는 모두 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더 깊이 있는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